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 CBS를 통해 격주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롤스로이스, 페라리, KB금융, 포스코건설 같은 대기업들이 난리입니다. 꿀벌 때문에요. 기업들이 꿀벌을 보호하자고 나섰습니다. 꿀벌이 살도록 나무랑 꽃도 심겠다고 하고 이곳에서 채집한 꿀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되었고 급기야는 2018년 5월 20일부터는 유엔이 지정한 월드 비 데이, 세계 벌의 날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이 꿀벌을 주인공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할 소울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려라 하니의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쨍하고 했들 날 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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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환희님 오늘 벌 이야기 할 텐데 벌과 좀 친하신가요? 네. 아주 친합니다. 저희 집에 오래된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안에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허리에 황금색 띠를 두른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그려진 벌이 있는데요. 늘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주 친합니다. 오. 그렇군요. 벌은 재물, 복, 신의의 상징으로 병풍이나 족자에 자주 그려지거나 혹은 수놓아졌죠. 뭉치님은 어떠세요? 벌하고 친하신가요? 그럼요. 벌하고 친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실제로 벌을 보면 이렇게 침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하고 쏘일까봐 겁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꿀벌 대소동, 꿀벌 마야의 모험 같은 영화에서는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벌이 아주 친숙하게 느껴진답니다. 그 2007년 디즈니에서 만든 코믹 만화 말씀이죠? 그쵸? 꿀벌이 내 꿀 내놔 그렇게 하는요. 예. 네, 맞습니다. 벌들 몰래 이건 도둑질이라고요. 범죄라니까요. 뺏은 거예요. 집과 학교, 병원들 꿀이 우리의 전부인데 50% 세일까지?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 무슨 일인지 알아내고 말 거야. 인간들이 꿀벌의 허락 없이 꿀을 훔쳐간다고 자각한 꿀벌들이요. 소송을 걸고 결국 이겨서 꿀을 모두 되찾는 이야기로 그 과정이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네, 알아요. 네. 저도. 꿀벌들이 자신이 먹고 남은 꿀을 이제 사람들한테 팔고 꽃가루 바지를 열심히 해서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결말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영화입니다. 네, 참 재밌었는데요. 네. 이렇게 친숙한 꿀벌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지금 15년 이상 들려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양봉농가에서 14%가 사라졌다고 뉴스에 나오고 점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종 꿀벌의 경우는 2010년부터 90%가 사라졌다고 하니 정말 큰 관심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며 꿀벌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꿀벌 보호 뉴스가 계속되고 있죠. 네, 저희도 그냥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꿀벌의 실종이 정말 실생활에 이렇게 드러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꿀벌들의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벌들이 꽃가루 수정을 못해준 곳에서는 과일이 맛이 없어지고 또 작고 기형적으로 자라난다고도 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마트에 가면 뭐 딸기, 참외, 호박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들었다 놓았다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요즘 물론 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설탕, 밀가루, 닭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장바구니 들고 나가기가 무서운데요. UN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는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 740조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살 수 없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어머, 4년 너무 짧은데 우리 이제 어떡하죠? 그러면 진짜 꿀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지금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참 무섭네요. 걱정이죠. 네. 지난번 우리 희귀곤충 보건편에서 벌의 빈자리를 대신해 보려고 드론으로 꽃가루를 뿌린다고 잠시 이야기 나누었죠? 네. 네, 그런데 드론으로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기도 하잖아요, 요즘. 그때 농약 원액을 뿌리는데 그게 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는 농약 뿌리는 시기에 벌통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한다고 들었거든요. 오, 정부 차원에서요? 네. 오, 그거 아주 좋네요. 우리나라도 농약이 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아보고 농약 뿌리는 일정과 또 벌통 옮기는 일정을 좀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 참 좋겠네요. 이런 거는 개인이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농약뿐만 아니라 또 대기오염도 벌과 식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아, 네, 맞습니다. 영국 레닝대와 버밍엄대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에는 벌 등의 곤충이 방문한 횟수가 83에서 90%까지 줄었다고 하고요. 이 결과로 종자 수확량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양파나 호박 같은 경우는 90%, 수박은 70% 이상이 꿀벌의 수정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트네요. 네. 네,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정말 벌이 힘을 못 쓰나 봐요. 기후위기, 환경오염에 좀 잘 대응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벌을 살리려는 노력도 있죠? 네,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건설이 송도에서 어린이 꿀벌 축제를 벌이면서 도시 양봉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벌은요, 꿀과 화분, 밀랍, 로얄 젤리 등을 제공하고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번식을 돕는 아주 좋은 곤충이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야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KB금융은 벌집 붕괴 현상 꿀벌의 경고에 응답하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밀원식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뭐죠? 네, 꿀벌의 그 밀원을 만드는 식물이란 이야기죠? 네네. 아. 그 밀원 식물을 심고 숲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도시 양봉 참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여의도 센터에 도시 양봉장을 조성하고 밀원 식물 키트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에 밀원수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학교에도 이런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울산 신정초등학교에는요, 1년 전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꿀벌 지키기 프로젝트로 학교 옥상에요, 꿀벌 생태 교육장을 만들어서 생태 관찰 학습도 하고 또 수학하는 체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학교에서도 교육계에서도 노력을 또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살충제의 반복 사용은 응애에게 내성이 생기는데요. 친환경 개미산을 사용하여 큰 효과를 보는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기업, 학교,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어서 꿀벌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꿀벌의 질병을 조사하고 꿀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관련 전문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꿀벌 전문가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보건환경 축산 관련 연구 업무를 하며
국내외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국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미국 숙련도 운영기관, 그리고 영국 환경식품농림부로부터 보건환경, 동물위생 분야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전문가 모셔봐야죠. 원상민 주무관,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원상민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꿀벌을 가까운 곳에서 보는 분을 만나게 됐네요. 우리 울산의 양봉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예, 울산은 지금 한 480여 농가 정도 그 양봉농가가 있고요. 봉군으로 따지면 한 2만 9천 봉군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와, 네. 엄청나네요. 480농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예,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뭐 전국에 더 많이 분포돼 있겠지만은 울산은 아무래도 이제 울주군이라는 이제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높은 편이죠. 예. 네. 그러면 주무관님께서는 이렇게 꿀벌 질병 관련 유전자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생소한 검사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도 뭐 PCR 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했죠. 예, 예. 그 PCR 검사를 꿀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예.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코를 찌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꿀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으니까 이제 꿀벌의 코를 찌르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이제 꿀벌의 이제 체액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주로 나온 병원체는 어떤 거였나요? 최근에 한 2010년도에 이제 낭충봉화 부패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울산에서도 이제 토종벌이 많이 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해보니까 주로 19년도, 20년도에는 날개불구병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원충으로는 노제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백묵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어요. 네. 질병이 외상해로 좀 종류가 많이 있네요. 예, 꿀벌 질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건 한 15종 정도를 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또는 원충, 기생충 해가지고 총 한 15가지 이상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꿀벌 너무너무 작잖아요. 예, 예.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가 다시 좀 얘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이게 보통 이제 꿀벌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은 꿀벌이 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활동이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는 애벌레가 죽기도 하는데 그 죽은 개체들을 저희가 채취해가지고 이제 갈죠. 예. 갈아요? 예, 아주 부드럽게 갈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련 질병들에 대한 유전자를 검사를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나오면 이 질병, 또 다른 유전자가 나오면 이 질병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예. 가루를 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가루를 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체액 같은 거를 저희가 추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충격받지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서. 네. 아까 체액이라고 하셔서 그냥 그걸 어떻게 따로 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아서. 네, 꿀벌이 되게 작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뭐 어떤 주사기나 이런 걸로 뽑을 수는 없고 통째로 이렇게 갈아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제 바이러스 질병이 검출이 되면은 보통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이 개발돼 있죠. 그죠? 네. 근데 꿀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질병에 백신이 개발돼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파가 빨리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병이 검출이 되면 보통 꿀벌의 소비라고 하거든요. 소비를 태워서 없애버려요. 다른 벌들한테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래 태워버리고 세균성 질병이나 뭐 원충 이런 질병이 검출이 되면은 항생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친환경 제재를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하죠.
그렇군요. 항생제 치료로 가능하네요, 꿀벌도. 예,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주사로 주나요? 아니면은 항생제 치료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훈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소비에 이렇게 뿌려서 아니면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종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약물을 담아가지고 걔네들이 먹이를 먹어야 같이. 되니까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럴 때 같이 이제 흡수가 되도록. 물을 마실 때. 예, 예. 편식하는 애들은 그 치료가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이제 꿀벌도 살려고 그러면 먹어야 되니까 네.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그 혹시 이 꿀벌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혹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또는 뭐 이런 황당했던 그런 일들 혹시 있으실까요? 뭐 힘들고 황당한 경우라면은 뭐 저희가 이제 항상 농가에 출장을 갈 때는 방충봉이나 이런 걸 입어요. 그런데 곤충이 사람 말을 듣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옷소매를 여미고 해도 이렇게 파고들어서 쏘일 수가 있어요. 예, 쏘이게 그 속으로 되면은 들어와서. 예, 쏘이게 되면은 이제 얼굴도 붓고 뭐 손도 붓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저도 예. 쏘여본 적 있는데 예. 진짜 엄청 많이 붓고 막 두통도 있었거든요. 예. 뭐 큰 말벌 같은 경우에는 쏘이게 되면은 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꿀벌은 독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고 네. 쏘이게 되면 좀 부으면은 이제 약을 먹고 이제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대신 이제 뭐 가려움증이나 그다음에 열감이 엄청 심해서 조금 괴롭히는 해요. 힘드시겠다. 그럼 나갈 때마다 주로 한두 방씩은 꼭 쏘이시는 거죠? 꼭 나갈 때마다 쏘이는 건 아닌데 그래요? 어쩌다가 한 번씩 쏘일 때가 있어요. 뭐 그렇군요. 생각지 못했던 뭐 과일 향이 나는 핸드크림을 바르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시간에 와서 쏘는 경우가 있어서 방충곡을 입기 전에 와서 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향기 때문에. 어디 네. 허리나 무릎 같은 데 아프시면 그 부분만 구멍을 이렇게 내서 네. 가르치면 벌이. 그래서 저희는 그냥 농담 삼아서 벌에 쏘이고 오면은 봉독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게요. 일부러 찾아서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픈 곳에 맞아야 되는데 안 아픈 곳에 맞아서. 그렇네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그 벌에 쏘이면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예. 주무관님은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보통 가는 양봉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로 이제 아픈 벌들이 있는 곳을 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벌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벌이 아파서 이 소비를 없애야 되고 이 봉군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당장 이제 경제적으로 네.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꿀을 채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사실 보면은. 그러시군요.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양봉 농가에 가서 직접 꿀은 사 드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직접 사 먹진 않고 그 꿀을 채집해가지고 소비에 벌들이 모아 놓잖아요. 그럼 그 꿀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꿀을 또 짜내야 되기 때문에 짜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포장을 한다거나 해서 판매가 되는 거라서 바로 먹거나 저희가 사진 않아요 거기서. 예. 그러시군요. 예. 좋은 거 많이 드시는 줄 알고 착각했네요.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요즘 기후 위기가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꿀벌을 이제 벌이 이제 꿀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그 예전에는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시기가 뭐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이 채집하시는 분들이 뭐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채집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온난화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거의 온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혹시 없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검사하는 건 질병 검사라서 그거는 이제 사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가 갑자기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꿀을 채취하는 시기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꿀을 이렇게 채취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짰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를 빨리 듣고 개화가 되는 곳을 빨리 찾아가셔야 되더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딱딱 포인트들이 있어서 네. 이 시기에는 요 지역, 이 시기에는 요 지역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개화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보람 있었던 일은 또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그 소비라든가 아니면 그 양봉장을 깨끗이 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소비를 그대로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질병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소비를 없애고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깨끗한 소비로 그 다음 해에 다시 양봉을 시작하셨을 때는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좀 보람 있는 거는 그걸 미리 발견해서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생계를 꾸려 가실 수가 있는 걸 보면은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그렇군요. 청소가 참 필요하네요. 대청소가.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꿀벌 관련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계획은 뭐 계속 일단 그 꿀벌 질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죽은 애들도 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렇죠. 저항성 품종이라 그러는데 저항성 품종들이 요즘에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는지도 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질병 검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기에 검사해서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것들 아픈 애들을 빨리 없애는 게 건강한 벌들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신고를 받으면 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 결과 조치를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저희 목표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질병 의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봉협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울산에서 벌을 기르시는 분들은 누구나 의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벌이 활동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꿀 채밀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아파 보인다고 하면 이제 관할 구군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요. 꿀벌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구군에서 저희 시험소로 다시 검사 의뢰가 오고 그럼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 꿀벌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이걸 돌보는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지원도 많이 있고 제대로 질병을 검사를 해서 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상민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돼서 참 힘들었는데요.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쌀, 밀가루, 식용유, 닭고기 같은 식량 수출을 막는 나라가 늘어나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이제는 벌까지 꿀만이 아닌 건강과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인류의 오만함과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넓은 시야로 함께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경을 아무리 봉쇄해도 전염병은 넘어오고 이웃나라 1인 줄만 알았던 전쟁으로 우리나라 곡식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너그러이 봐주는 동안 벌은 멸종하고 인류 역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네요. 임계점이라고 하죠. 마지막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린 되돌릴 수 없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꿀벌을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될 5가지 종류, 꿀벌, 플랑크톤, 박쥐, 균류, 영장류 가운데 1위로 선정했습니다. 꿀과 젖이 넘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 기원전 20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 살아온 작지만 소중한 꿀벌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뭉치 엄윤미, 환희, 김부나, 무디, 이영은, 김형석, 저는 짱 양현이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소울은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